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조리원을 취소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요즘엔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후조리원을 예약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인기 있는 산후조리원은 아주 빠르게 마감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산후조리원 예약을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임신을 확인한 직후부터 조리원을 꼼꼼히 알아보고 방문 상담까지 하면서 두 군데를 예약해뒀었거든요. 일단 빨리 예약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예약한 뒤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남들 다 가니까 간다는 건 저의 가치관이랑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기로 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예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하게 되었어요. 당시 제가 초산이라서 아기 케어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어떤 이유로 산후조리원을 취소하게 된 건지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조리원을 갈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이 영상 말미에 조리원 결정에 도움되는 꿀팁도 함께 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산후조리원을 취소한 첫 번째 이유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여러 책이나 영상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 산후조리라는 게 조리원에 있는 2-3주 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2에서 3개월 정도는 산후조리를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비용을 내고 2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 비용을 3개월 동안 나눠서 사용하면서 내 몸을 돌보는 데 쓰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조리원 비용이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으로 비용을 산출해 봤거든요. 2주 기준으로 약 400만 원의 기본 비용에다가 산후 마사지 10회 기준 25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총 6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엄청나게 큰 비용을 2주 안에 몰아서 쓰기보다는 산후관리사 또는 청소도우미, 반찬 배달, 영양제, 출장 마사지 등을 이용하면 더 오랜 시간 산후조리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또한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 산후관리사 서비스 3주 비용 약 100만 원, 청소도우미 주 2회 3개월 기준 약 80만 원, 국 반찬 배달 주 5회 3개월 기준 약 120만 원, 출장 마사지 10회 약 150만 원, 영양제 약 30만 원. 이걸 다 더해도 3개월 기준 480만 원이니 2주 조리원 650만 원보다도 훨씬 돈이 많이 남게 되죠. 그러면서도 화장실 청소라든가 장 보고 요리할 시간에 좀 더 내 몸을 돌보는 시간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리원을 취소한 두 번째 이유로는 남편과 2주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신 출산했을 당시가 코로나 한창이었을 2022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리원에서 남편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했어요. 출산 후에는 크든 작든 이 산후 우울을 겪게 된다고 하고, 또 출산 후에 통증도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옆에 없는 걸 상상해보니 나 혼자 조리원에 있는 게 갑갑하고 싫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출산 후에 3주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옆에서 밀착 케어를 해주었고, 그 덕분에 심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들 산후조리 하면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회복을 많이들 신경 쓰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신적인 또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케어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남편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조리원을 취소한 세 번째 이유로는 산후조리 방법이나 신생아 케어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전에는 조리원을 산후조리도 하면서 여러 육아 정보를 얻고 또 육아 정보를 나눌 조리원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가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책이나 인스타, 특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임신, 출산, 육아 정보를 아주 손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도 아기 앉는 법부터 해서 수유하는 자세, 아기 목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신생아 케어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전문가로부터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기를 처음 받아들였던 날을 생각해보면 당시 아기가 쉬를 많이 해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유튜브에 기저귀 가는 방법을 검색해가지고 영상 보면서 갈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렇게 인터넷에 자세한 육아 정보들이 있는데 큰돈 들여서 굳이 조리원 가서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신뢰성 있고 좋은 정보라는 건 아니라서 잘 선별해야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조리원을 2주 가시잖아요. 그 시기에는 아기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잠만 자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의 반복이라서 실상 아주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거든요. 물론 초산이면 당연히 초반엔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리원을 취소한 건 다시 생각해도 잘한 선택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리원을 취소한 이유로는 제가 아기를 직접 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조리원에서 아기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해 주시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제3자의 손에 아기가 케어되다 보니까 안전상의 이슈나 위생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돌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그야말로 1:1 밀착 케어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아는 한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아기를 돌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셀프 산후조리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출산이라는 게 산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벤트지만 아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10달간 엄마와 한 몸으로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야 하니 얼마나 큰 이벤트겠어요. 그러다 보니 출산 후 부모와 밀착되어 시간을 보내는 게 아기에게 편안한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갓 태어난 아기와 부모가 신체 접촉을 많이 할수록 아기의 건강, 인지기능, 정서 발달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 4가지 이유 말고도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조리원에 붓기 빼려고 마사지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좀 특이하게 이 마사지 받는 거를 안 좋아해요. 사실 싫어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리원도 안 가고 출장 마사지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붓기는 어떻게 뺐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붓기는 원래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마사지를 받고 빨리 빠지나 안 받고 좀 늦게 빠지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저는 붓기가 좀 잘 빠진 편이라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출산 후 2주 만에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왔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조리원 안 간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 다시 시간이 돌아가도 조리원은 안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조리원을 가고 안 가고는 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경우 저의 성향이나 상황, 주변 도움 여부가 모두 맞아떨어져서 조리원을 가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 남편 도움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면 조리원을 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조리원을 취소하고 집에서 산후조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리원을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째로 주변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셀프 산후조리를 추천해요. 가령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거나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적어도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산후조리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반대로 전혀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조리원은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째로 제왕절개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산후조리원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제왕절개는 그야말로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느려요. 심지어 노산이시라면 더 느릴 수 있거든요. 제왕 후에 바로 아기를 안고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리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왕을 했지만 또 그걸 상쇄하는 충분한 주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었어요. 셋째로 가성비 있는 선택을 하고 싶다 또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산후조리 비용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시면 셀프 산후조리 추천드리고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한 상황이시라면 사실 고민하실 게 별로 없죠. 원하시는 산후조리원을 골라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넷째로 내 성향이 갑갑한 걸 싫어한다. 굉장히 활동적이다. 그러시면 집에서 산후조리 하시는 게 성향상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조리원을 중간 퇴소하시는 분들 후기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갇혀있는 느낌이 싫었다, 외로웠다, 심지어 교도소 같았다 이런 류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성향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모유 수유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셀프 산후조리를 추천드려요.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낳고 나서 24시간 모자 동실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생각해보시면 조리원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아기를 맡기고 산모가 회복하러 가는 곳인데 24시간 모자 동실을 한다면 굳이 그 비싼 돈 내고 조리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꼭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셀프 산후조리 선택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남들 다 가는데 나도 꼭 조리원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 정답은 여러분께 있어요. 옆에서 조리원이 최고라는 둥, 집에서 조리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둥, 온갖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주변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좋은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원래 이 영상에다가 제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영상을 따로 제작해 볼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